나는 평생 사업을 하며 한 가지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모든 것을 쥐고 있는 사람은 결국 아무것도 제대로 쥐지 못한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흔히 더 많이 가지려 한다. 더 많은 선택, 더 많은 관계, 더 많은 정보, 더 많은 기회. 그러나 인생은 이상하게도 쥐는 순간이 아니라 버리는 순간부터 움직이기 시작한다. 나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아왔다. 능력은 충분한데, 늘 제자리인 사람, 머리는 좋은데 인생이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사람. 그들의 공통점은 하나였다. 너무 많은 것을 동시에 붙잡고 있었다는 점이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중요하지 않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점령한다. 오늘 뭘 입을지, 누구의 눈치를 볼지 괜히 신경 쓰이는 말, 한마디 굳이 가지 않아도 될 자리. 이런 사소한 것들이 하루의 에너지를 조금씩 갉아먹는다. 문제는 사람들 대부분이 이것을 사소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한다. 이 정도 고민쯤이야. 다들 이렇게 사는 거 아니냐고 하지만 나는 단언한다. 인생을 무너뜨리는 것은 대부분 사소한 것들이다. 중요한 선택은 가끔 오지만 사소한 선택은 매일 찾아온다. 그리고 그 사소한 선택들이 쌓여 집중력을 흐리고 판단력을 흐리고 결국 인생의 방향까지 흐트러뜨린다. 나는 젊은 시절 매일 수천 가지 선택 앞에서 흔들리던 사람이었다. 오늘 어떤 옷을 입을지, 어떤 사람을 만나야 할지, 어디까지 맞춰줘야 할지, 그 모든 고민이 마치 중요한 일처럼 느껴졌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이런 질문이 머리를 때렸다. 지금 내 인생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더 정확한 질문은 이것이었다. 왜 나는 내 인생의 1순위가 아닌 것들 때문에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가? 그 질문 이후 나는 아주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게 되었다. 나는 바쁜 사람이 아니라 산만한 사람이었다. 중요한 일을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중요하지 않은 일에 에너지를 낭비하는 사람이었다. 그날 이후 나는 인생의 기준을 바꾸었다. 더 잘하려 하지 않았다. 더 많이 하려 하지도 않았다. 오직 하나, 내 인생에서 1순위가 아닌 것들을 과감히 버리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버린다는 말을 두려워한다. 놓치면 안 될 것 같고, 뒤처질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다. 버리지 못한 사람이 결국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친다. 집중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제거의 문제다.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기 전에 무엇을 하지 않을 것인가를 정하지 않으면 집중은 절대 생기지 않는다. 성공한 사람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놀라울 정도로 단순한 공통점이 있다. 그들은 한 시기에 단 하나에 미친 듯이 집중했다. 그 시기가 1년이든 2년이든 혹은 더 짧든 중요한 것은 기간이 아니라 깊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집중의 시기를 눈앞에 두고도 흘려보낸다. 왜일까?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환경이 나빠서도 아니다. 이유는 단순하다. 자신의 진짜 우선순위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이다. 입으로는 말한다. 가족이 중요하다. 성장이 중요하다. 건강이 중요하다. 하지만 시간을 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온다. 하루의 대부분은 언제든 미뤄도 되는 일들로 채워지고 정작 중요한 일은 늘 내일로 밀려난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당신이 바쁜 이유는 해야 할 일이 많아서가 아니다. 하지 않아도 될 일을 너무 많이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생은 결국 시간과 에너지의 문제다. 그 한정된 자원을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 사람의 인생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흐른다.
오늘 이 옷을 입을지 말지. 주말에 무엇을 볼지. 괜히 신경 쓰이는 말에 반응할지 말지. 이 모든 것은 언제든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다. 그러나 아이와 함께할 시간, 부모님과 마주 앉을 시간, 지금이 아니면 쌓을 수 없는 실력과 경험, 이것들은 결코 무한하지 않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가장 소중한 것에는 시간을 아끼고 가장 덜 중요한 것에 하루를 쏟아붓는다. 그러고 나서 말한다. 왜 인생이 달라지지 않느냐고. 인생이 바뀌지 않는 이유는 간단하다. 1순위를 미뤄두고 10순위의 하루를 살고 있기 때문이다. 진짜 변화는 대단한 결심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중요하지 않은 것을 정리하는 순간부터 시작된다. 머릿속을 어지럽히는 선택들, 에너지를 갉아먹는 고민들, 가치를 만들지 못하는 관계와 습관들, 이것들을 하나씩 내려놓을 때 비로소 한 가지가 남는다. 그 한 가지가 당신의 인생을 앞으로 끌고 가는 힘이 된다. 그래서 나는 오늘 이 질문을 남기고 싶다. 지금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1순위는 무엇인가?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 당신은 그 1순위에 걸맞은 집중을 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피하지 마라. 이 질문에 답하지 않으면 인생은 절대 선명해지지 않는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질문을 알면서도 외면하는지, 그리고 그 대가가 무엇인지 더 깊이 이야기해보겠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한다. 내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는 이미 알고 있다고. 가족 건강일 미래말로는 분명하다. 하지만 나는 수많은 사람을 보며 하나의 기준으로 그 말을 판단해왔다. 그 사람이 무엇을 말하는가가 아니라 그 사람이 어디에 시간을 쓰는가. 우선순위는 입에서 나오지 않는다. 달력과 시계에서 드러난다. 나는 경영을 하며 이 사실을 수없이 확인했다. 회의 자리에서 가족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던 사람이 정작 퇴근 후에는 아무 의미 없는 술자리와 형식적인 관계에 시간을 쏟고, 성장이 중요하다고 말하던 사람이 하루에 가장 좋은 시간대를 습관처럼 흘려보내는 모습을 수도 없이 보았다. 사람들은 스스로를 속이는 데 놀라울 만큼 능숙하다,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과 중요하게 대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나는 어느 순간부터 사람의 말보다 그 사람의 하루를 보았다. 아침에 무엇으로 하루를 시작하는지, 가장 맑은 시간에 어떤 일을 먼저 붙드는지, 피곤할 때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끝까지 붙잡는지, 그것이 그 사람의 진짜 우선순위였다. 우선순위가 흐린 사람의 특징은 분명하다. 항상 바쁘다. 늘 시간이 없다. 매일 최선을 다했다고 말한다. 그러나 결과는 쌓이지 않는다. 왜 그럴까? 그들의 하루는 중요한 일과 중요하지 않은 일이 뒤섞여 있기 때문이다. 중요한 일은 집중을 요구한다. 에너지를 요구한다. 때로는 불편함을 요구한다. 반면 중요하지 않은 일은 쉽고 즉각적이며 도망치기 좋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후자를 선택한다. 오늘 꼭 하지 않아도 되는 일, 지금 당장 성과가 없어도 되는 일 하지만 해야만 내일이 달라지는 일, 이런 것들은 늘 뒤로 밀린다. 그리고 대신 눈앞에 바로 반응이 오는 일들, 즉각적인 만족을 주는 것들,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들로 하루를 채운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나면 사람들은 말한다. 왜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인생이 달라지지 않을까? 나는 그 질문을 들을 때마다 이렇게 생각했다. 열심히 살았는가? 아니면 우선순위 없이 바쁘기만 했는가? 이 둘은 겉으로 보기엔 비슷해 보이지만 결과는 완전히 다르다. 우선순위가 명확한 사람은 바쁘지 않다. 앞으로 나아간다.
그들은 하지 않아도 될 일을 미리 잘라낸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에 하루에 가장 좋은 시간을 배치한다. 나는 젊은 시절 이 사실을 몸으로 배웠다. 하루 종일 정신없이 움직였지만 정작 중요한 결정은 항상 밤이 되어야 겨우 붙들 수 있었다. 그때 깨달았다. 내 하루의 구조가 잘못되어 있었다. 중요한 일을 피곤한 시간에 미뤄두고 의미 없는 일들로 가장 맑은 시간을 쓰고 있었다. 그날 이후 나는 하루를 다시 설계했다. 아침의 첫 시간을 가장 중요한 일에 쓰기로 했다. 회의도 연락도 사소한 결정도 그 뒤로 미뤘다. 처음에는 불안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혹시 놓치는 게 있지 않을까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다. 머리가 맑아졌고 판단이 빨라졌으며 하루가 짧아졌다. 사람들은 시간이 없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가 없는 것이다. 시간은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진다. 차이는 그 시간을 어떤 순서로 쓰느냐에 있다. 아이와 함께 할 시간은 언제든 만들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는다. 부모님과의 시간도 건강도 젊을 때 쌓을 수 있는 실력도 모두 유통기한이 있다. 반면 오늘 볼 영상, 괜히 맞춰주는 자리, 의미 없는 걱정과 비교는 언제든 할 수 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유통기한이 있는 것들을 미루고 언제든 할 수 있는 것들로 하루를 채운다. 그리고 인생이 바뀌지 않는다고 말한다.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우선순위는 결심이 아니라 배치다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먼저 하느냐가 당신의 인생을 결정한다. 오늘 하루를 떠올려 보라. 당신의 가장 좋은 시간은 어디에 쓰였는가? 그 시간이 당신이 말하는 1순위를 향하고 있었는가? 아니면 습관과 타인의 기대에 흘러가고 있었는가? 이 질문에 정직하게 답하는 순간 인생은 조금 불편해진다. 그러나 바로 그 불편함이 변화의 시작이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왜 사소한 선택들이 우리의 집중을 무너뜨리는지, 그리고 그 작은 결정들이 어떻게 인생의 방향을 서서히 틀어버리는지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다. 사람들은 흔히 말한다. 결정 하나쯤이야. 그게 인생에 무슨 큰 영향을 주겠냐고 하지만 나는 단호하게 말할 수 있다. 인생을 가장 빠르게 무너뜨리는 것은 큰 실패가 아니라 작고 하찮아 보이는 선택들이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결정을 한다.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날지, 어떤 옷을 입을지, 무엇을 먹을지, 어디에 반응할지, 어떤 말에 마음을 쓸지. 이 중 대부분은 하루가 지나면 기억조차 나지 않는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선택들을 가볍게 여긴다. 그러나 문제는 바로 거기에 있다. 이 사소한 선택들이 우리의 집중력을 조금씩 조용히 갉아먹는다.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모래가 기계 속에 쌓이듯 작은 혼란이 머릿속에 쌓이면 어느 순간 중요한 판단을 내려야 할 때 머리는 이미 지쳐 있다. 나는 이것을 결정 피로라고 부른다. 머리는 근육과 같다 쓰면 쓸수록 피로해진다.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순간에 머리가 무거운 이유는 그 결정이 어려워서가 아니다. 이미 쓸데없는 선택들에 에너지를 다 써버렸기 때문이다. 젊은 시절에 나는 아침부터 지쳐 있었다.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머리가 복잡했다. 그 이유를 한참 뒤에야 알았다. 아침부터 중요하지 않은 선택들로 정신을 소모하고 있었던 것이다. 오늘 어떤 옷이 적당한지, 이 자리에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이 말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이런 고민들은 겉보기에는 신중해 보이지만 실은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다. 오히려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릴 힘만 조용히 빼앗아간다. 사람들은 바쁘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 바쁨을 들여다보면
대부분은 선택의 과잉에서 나온다. 선택지가 많을수록 자유로운 것 같지만 실제로는 반대다. 선택지가 많아질수록 집중은 약해지고 결정은 느려진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의 삶을 보면 놀라울 정도로 단순하다. 입는 옷, 만나는 사람, 하루의 구조 겉으로 보면 지루해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 단순함 덕분에 그들은 중요한 순간에 모든 에너지를 쏟을 수 있다. 나는 어느 순간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다. 이 선택이 내 인생의 방향을 조금이라도 앞으로 보내는가? 아니면 그저 피로만 남기는가? 이 질문을 기준으로 하루의 선택들을 걸러내기 시작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하루가 짧아졌고 머리가 가벼워졌으며 중요한 문제들이 이전보다 훨씬 또렷하게 보이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종종 집중력을 키우고 싶다고 말한다. 그러나 집중은 키우는 것이 아니다. 회복하는 것이다. 집중력은 원래 누구에게나 충분히 있다. 다만 불필요한 선택과 고민들이 그 힘을 가리고 있을 뿐이다. 중요하지 않은 선택을 줄이는 순간 집중은 자연스럽게 돌아온다. 이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다. 구조의 문제다. 환경을 바꾸지 않으면 의지는 오래가지 않는다. 하루에 마주치는 선택의 수를 줄이면 집중은 자동으로 깊어진다. 그래서 나는 말하고 싶다. 무언가에 더 집중하려 하지 말고 먼저 집중을 방해하는 것부터 제거하라. 머릿속을 차지하고 있는 사소한 결정들, 의미 없는 걱정들, 반복되는 비교와 눈치, 이것들을 하나씩 내려놓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집중은 흉내에 그친다. 인생을 바꾸는 사람들은 집중을 연습한 사람들이 아니다. 집중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든 사람들이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선택의 과잉을 끊어내고 단순함을 통해 어떻게 자유를 얻는지, 그리고 왜 단순한 삶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는지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다. 사람들은 단순함을 오해한다. 단순한 삶은 포기하는 삶이라고, 무언가를 덜 가지는 삶이라고 하지만 나는 정반대로 생각한다. 단순함은 잃는 것이 아니라 되찾는 것이다. 에너지, 시간, 집중, 그리고 자유. 나는 어느 시점에서 내 삶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하루는 늘 바빴고 머리는 항상 복잡했으며 중요한 결정 앞에서는 이상하게도 망설임이 길어졌다. 그때 깨달았다. 내 삶에는 너무 많은 불필요한 선택이 자리 잡고 있었다. 옷을 고르는 데 쓰는 시간, 의미 없는 만남을, 고민하는 시간, 굳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사람들의 시선. 이 모든 것이 조금씩 나의 집중을 갉아먹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하나씩 줄이기 시작했다. 먼저 옷이었다. 사람들은 옷을 자기 표현이라고 말한다. 물론 맞는 말이다. 그러나 인생에서 모든 표현이 지금 필요한 것은 아니다. 내가 가장 집중해야 할 시기에 외형의 에너지를 쓰는 것은 사치였다. 그래서 옷을 단순화했다. 비슷한 색, 비슷한 형태, 고민할 필요가 없는 구성. 아침에 옷장 앞에서 서성이는 시간이 사라지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다. 머리가 조금 더 맑아졌다. 그 다음은 사람이었다. 모든 관계가 나쁜 것은 아니다. 하지만 모든 관계가 지금의 나에게 필요한 것도 아니다. 목적 없는 만남, 습관처럼 이어지는 자리, 끝나고 나면 유독 피곤해지는 대화, 이런 것들을 조금씩 정리했다. 처음에는 불편했다. 괜히 냉정해진 것 같았고 인정받지 못하는 느낌도 들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확신이 생겼다. 관계의 수가 줄어들수록 집중의 깊이는 오히려 깊어졌다. 단순함은 외로움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본질을 남긴다. 사람들은 종종 체면을 이야기한다. 남들이 어떻게 볼까? 혹시 무시당하지 않을까? 하지만 냉정하게 말하자면 사람들은 생각보다
당신에게 관심이 없다. 우리는 타인의 시선을 과대평가하며 스스로를 소모시킬 뿐이다. 단순해질수록 자유로워진다. 선택지가 줄어들수록 결정은 빨라지고, 결정이 빨라질수록 에너지는 본질로 모인다. 그래서 단순함은 불편함이 아니라 전략이다. 성공한 사람들의 삶이 단순해 보이는 이유는 그들이 무능해서가 아니다. 오히려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끝까지 붙들기 위해 나머지를 내려놓았기 때문이다. 나는 단순함을 선택한 이후 하루의 밀도가 달라졌음을 느꼈다. 같은 시간을 보내도 남는 것이 생겼다. 결정은 빨라졌고 후회는 줄어들었으며 집중은 자연스럽게 깊어졌다. 사람들은 종종 묻는다. 이렇게까지 단순하게 살아야 하나요? 나는 이렇게 답한다. 지금 당신이 가장 중요한 시기를 살고 있다면, 그렇다. 인생에는 모든 것을 다 가져야 할 시기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한 가지에 올인해야 할 시기가 분명히 존재한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시기를 구분하지 못한다는 데 있다. 그래서 늘 반쯤만 집중하고 반쯤만 살아간다. 그러니 결과도 항상 반쯤이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왜 인생을 바꾸는 사람들은 반드시 한 번 미친 듯이 몰입하는 시기를 거치는지, 그리고 그 몰입의 시간이 어떻게 이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는지 더 깊이 이야기해보겠다. 인생을 바꾼 사람들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반드시 공통으로 등장하는 장면이 있다. 어느 한 시기 그들은 거의 미쳤다고 불릴 만큼 한 가지에 몰입했다. 그 시간은 겉으로 보기엔 지나치게 고독했고 때로는 무모해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그 시기가 지나간 뒤 그들의 인생은 이전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나는 그 시간을 절대적 몰입의 시기라고 부른다. 이 시기는 누구에게나 찾아오지 않는다. 그리고 찾아와도 대부분은 그 부름을 외면한다. 왜일까? 그 시기는 편안하지 않기 때문이다. 절대적 몰입은 반드시 무언가를 포기하게 만든다. 여유, 즐거움, 타인의 시선, 당장의 만족, 이 모든 것을 잠시 내려놓아야만 진입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나는 젊은 시절 사업을 본격적으로 키워가던 어느 시기에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다. 지금부터 내 인생을 통째로 이 한 가지에 투자하겠다. 그 선택은 하루 이틀의 결심이 아니었다. 적어도 몇 년을 걸어야 하는 결정이었다. 그 시기 내 하루는 단순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해야 할 일은 명확했고, 밤에 눈을 감을 때까지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사람들은 말했다. 너무 과한 것 아니냐고. 조금 쉬어도 되지 않겠느냐고.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이 시간이 앞으로의 20년을 결정할 것이라는 사실을. 절대적 몰입의 시기는 오래 갈 필요가 없다. 중요한 것은 강도다. 짧아도 좋다 하지만 반쪽짜리는 안 된다. 절반의 몰입은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다. 그 시기에 나는 소비를 줄였고 여가를 멈췄으며 인간관계를 필수만 남겼다. 나를 방해하는 요소를 하나씩 제거하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다. 생각의 속도가 빨라졌고 결정은 단순해졌으며 추진력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해졌다. 사람들은 종종 묻는다.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나는 이렇게 답한다. 그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그만큼의 결과는 결코 오지 않는다. 절대적 몰입의 시기를 거친 사람은 이후의 삶이 달라진다. 같은 문제를 보아도 깊이가 다르고 같은 기회를 만나도 판단의 속도가 다르다. 그 차이는 재능에서 나오지 않는다. 한 번 자기 인생을 걸고 끝까지 집중해본 경험에서 나온다. 많은 사람들은 이 시기를 놓치고 나서 나중에 이렇게 말한다. 그때 조금만 더 몰입했더라면
그러나 인생은 되돌릴 수 없다. 그래서 나는 지금 이 영상을 듣고 있는 당신에게 묻고 싶다. 지금 당신의 삶이 어딘가 정체되어 있다면 혹시 당신이 반드시 거쳐야 할 그 몰입의 시기를 피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절대적 몰입은 위험해 보이지만 사실은 가장 안전한 선택이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바꾸지 않는 것이야말로 가장 위험하기 때문이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사람들이 이 몰입의 시기를 스스로 미루게 만드는 가장 교묘한 함정, 완벽주의에 대해 이야기해보겠다. 사람들이 인생을 바꾸지 못하는 가장 흔한 이유는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환경이 나빠서도 아니다. 가장 교묘하고 위험한 이유는 아직 준비가 덜 되었다는 생각이다. 사람들은 이것을 신중함이라 부른다. 그러나 나는 오랜 시간 사람들을 지켜보며 이것이 신중함이 아니라 두려움의 다른 이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완벽해지면 시작하겠다. 조금 더 준비되면 도전하겠다. 이 말은 겉으로는 성실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시간을 미루는 가장 안전한 변명이다. 완벽을 기다리는 사람은 결국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는다. 나는 젊은 시절 사업을 확장해야 할 시기에 수없이 흔들렸다. 자본은 충분하지 않았고 시장에는 강한 경쟁자들이 있었으며 앞으로의 흐름도 불확실했다. 그때 내 머릿속에도 이 생각이 맴돌았다. 조금만 더 준비하고 시작할까? 그러나 나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었다. 완벽한 순간이 과연 오긴 하는가? 그 질문에 솔직하게 답해보니 답은 분명했다. 오지 않는다. 완벽한 타이밍은 늘 지나고 나서야 완벽해 보일 뿐이다. 사람들은 실패를 두려워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 그들이 진짜로 두려워하는 것은 실패가 아니다. 평가받는 것이다. 도전한 결과가 아니라 도전하는 자신이 부정당할까봐 움직이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완벽주의는 아주 교묘하다. 스스로를 보호해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만든다. 나는 수많은 젊은 사람들을 보아왔다. 아이디어는 넘치지만 행동이 없는 사람들. 계획은 정교하지만 현실은 바뀌지 않는 사람들. 그들의 공통점은 하나였다. 시작하지 않았다. 완벽주의는 실패하지 않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성공할 기회 자체를 차단한다. 인생은 준비가 끝난 뒤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다. 움직이면서 준비가 완성된다. 부족한 것은 가면서 채우면 되고 틀린 것은 가면서 고치면 된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 아니라 움직임이다. 움직이지 않으면 방향도 바꿀 수 없다. 나는 어느 순간부터 완벽이라는 단어를 머릿속에서 지웠다. 대신 이 질문만 남겼다.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시작은 무엇인가? 그 질문은 두려움을 행동으로 바꾸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었다. 완벽을 버린 순간 인생은 오히려 속도를 얻는다. 사람들은 시작하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는다. 생각했던 것보다 세상은 훨씬 관대하고 실수는 생각보다 치명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가장 큰 실패는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끝내 한 발도 내디디지 않는 것이다. 완벽을 기다리며 시간을 보내는 동안 기회는 조용히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지금의 당신은 이미 시작하기에 충분하다. 서툴러도 좋다. 불안해도 괜찮다. 중요한 것은 오늘 한 걸음이라도 내디뎠는가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큰 결정을 앞에 두고 사람들이 멈춰 서는 이유와 그 결정을 작게 나누는 것만으로 어떻게 인생이 움직이기 시작하는지 이야기해 보겠다. 사람들은 인생 앞에서 늘 같은 질문을 붙잡고 멈춰 선다. 이 길이 맞을까? 지금 결정해도 될까? 한 번 선택하면 되돌릴 수 없지 않을까? 이 질문들은
겉으로 보면 신중해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는 사람을 멈추게 만드는 질문들이다. 나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며 하나의 공통된 패턴을 발견했다. 큰 결정을 붙잡고 있는 사람일수록 인생은 오히려 느리게 움직였다. 반대로 작은 결정을 빠르게 반복하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훨씬 멀리 나아가 있었다. 그 차이는 용기에서 나오지 않는다. 결정을 다루는 방식에서 나온다. 사람들은 종종 결정을 한 번에 끝내려 한다. 퇴사할지 말지, 창업을 할지 말지, 이 길이 인생의 답인지 아닌지. 이런 질문들은 너무 크다. 질문이 크면 몸은 움직이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늘 이렇게 말해왔다. 큰 결정은 결정이 아니라 분해의 대상이다. 퇴사를 고민한다면 퇴사를 결정할 필요는 없다. 먼저 지금 나에게 부족한 능력은 무엇인가? 어떤 분야가 나에게 맞는가? 한 달에 최소 얼마의 구조를 만들 수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잘게 나누면 머리는 멈추지 않고 몸이 먼저 반응한다. 작은 질문은 곧바로 행동을 부른다. 그리고 행동은 결정을 두려움이 아니라 경험으로 바꾼다. 나는 이것을 결정 근육이라고 부른다. 결정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다. 훈련된다. 작은 결정을 반복하는 사람은 결정 앞에서 점점 흔들리지 않게 된다. 반대로 결정을 미루는 사람은 결정 앞에서 점점 더 약해진다. 사람들은 스스로를 우유부단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것은 성격의 문제가 아니다. 결정을 연습하지 않았을 뿐이다. 결정은 사용하지 않으면 점점 굳어버리는 근육과 같다. 그래서 나는 가장 작은 것부터 결정하라고 말한다. 오늘 책 한 쪽을 더 읽을지, 휴대폰을 조금 덜 볼지, 5분 먼저 일어날지. 이런 사소한 선택들이 의외로 큰 힘을 만든다. 작아 보이지만 이 선택들은 자기 자신과의 약속이다. 그 약속을 지키는 경험이 쌓이면 사람은 자기 결정을 신뢰하게 된다. 그때부터 큰 결정 앞에서도 도망치지 않게 된다. 많은 사람들은 큰 성공을 꿈꾸며 큰 결단을 기다린다. 그러나 현실에서 인생을 바꾸는 것은 언제나 작은 결정의 반복이었다. 작은 결정을 가볍게 여기지 마라. 그 결정들이 쌓여 어느 순간 당신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는다. 만약 지금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그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질문이 너무 클 뿐이다. 질문을 작게 만들면 행동은 바로 시작된다. 그리고 행동이 시작되는 순간 인생은 이미 움직이고 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결정을 감정이 아니라 구조로 만드는 방법, 즉 성공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갖추고 있는 의사결정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다. 나는 오랜 시간 사람들의 결정을 지켜보며 한 가지 분명한 차이를 발견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결정을 감정으로 하지 않았다. 그들은 항상 구조 안에서 판단했다. 기분이 좋을 때 결정하지 않았고 불안할 때도 결정하지 않았다. 대신 미리 만들어둔 틀 안에서 같은 방식으로 같은 질문을 반복했다. 그래서 결과가 달랐다. 나는 경영을 하며 의사결정을 6단계로 정리해 두었다. 이것은 천재적인 방법도 특별한 비법도 아니다. 다만 감정이 판단을 망치지 않도록 만들어둔 구조다. 첫째, 조사다. 사람들은 너무 쉽게 직감을 말한다. 그러나 경험이 쌓이지 않은 직감은 대부분 감정이다.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나는 늘 사람, 시장, 돈의 흐름을 먼저 본다. 모든 것을 알 필요는 없다. 그러나 적어도 전체 그림의 대부분은 이해해야 한다. 조사는 결정을 미루기 위한 과정이 아니라 결정을 가능하게 만드는 준비다. 둘째, 보상이다. 이 선택이 내 인생에 어떤 보상을 가져오는가? 돈만이 아니다. 시간의 자유, 성장의 방향,
확장의 가능성, 최악의 상황만 상상하는 사람은 끝까지 버티지 못한다. 최선의 그림이 있어야 힘든 순간을 견딜 이유가 생긴다. 셋째, 검토다. 이 선택은 지금의 내게 정말 의미가 있는가? 이 길을 선택하지 않으면 5년 뒤 나는 후회할 것인가? 검토는 외부가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대화다. 이 대화를 피하는 사람은 늘 남의 선택을 산다. 넷째, 수정이다. 많은 사람들이 틀렸다는 사실을 두려워한다. 그러나 나는 틀렸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 세상은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완벽한 판단이 아니라 중간에 고칠 수 있는 용기다. 다섯째, 반복이다. 결정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작은 실험을 반복해야 감각이 생긴다. 반복 속에서 확신이 만들어진다. 평범한 사람과 비범한 사람의 차이는 재능이 아니라 반복의 횟수다. 여섯째, 확대다. 검증된 선택은 반드시 키워야 한다. 작게 성공하고 그 자리에 머무르면 그 성공은 곧 사라진다. 세상은 확대한 사람에게만 큰 보상을 준다. 이 6단계를 꾸준히 적용하면 결정은 감정이 아니라 구조가 된다. 구조화된 결정은 당신을 배신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감정은 흔들려도 구조는 흔들리지 않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은 결정 앞에서 자신을 믿지 못한다. 그러나 문제는 자기 자신이 아니라 결정을 맡길 틀이 없다는 데 있다. 틀이 있으면 사람은 불안해도 움직일 수 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아무리 좋은 구조를 갖춰도 마지막 순간에 사람을 무너뜨리는 한 가지 퇴로, 즉 돌아갈 길을 남겨두는 선택이 왜 인생의 폭발력을 갉아먹는지에 대해 이야기해보겠다. 나는 평생 사업을 하며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보았다. 퇴로가 있는 사람은 끝까지 힘을 쓰지 않는다. 사람들은 말한다. 안전을 위해 플랜 B는 필요하다고. 물론 준비의 단계에서는 그 말이 맞다. 그러나 반드시 돌파해야 할 시점에서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진다. 뒤로 물러설 길이 남아있는 순간 사람의 마음은 이미 반쯤 물러나 있다. 전력을 다해야 할 때도 어디까지 힘을 써야 할지 스스로 계산하게 된다. 나는 그런 사람들을 수없이 보아왔다. 능력은 충분한데 결정적인 순간마다 속도가 붙지 않는 사람들. 그들은 실패해서 무너진 것이 아니다. 간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돌파하지 못했을 뿐이다. 나는 인생에서 몇 번의 큰 결단을 내려야 했다. 사업 확장, 인재 투자, 새로운 시장 진입. 그때마다 두려움은 늘 있었다. 그러나 나는 스스로에게 한 가지 원칙을 세웠다. 돌아갈 길을 미리 만들지 말자. 이 길이 아니면 안 된다고 스스로에게 말하자. 퇴로를 지우는 순간 사람은 달라진다. 안 되는 이유를 찾는 대신 되게 만드는 방법을 찾기 시작한다. 집중력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날카로워지고 결단력과 추진력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폭발한다. 이것이 간절함의 힘이다. 사람들은 안정적인 상태에서 큰 성장을 이룰 수 있다라고 믿는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다. 너무 안전하면 끝까지 뛰지 않는다. 끝까지 뛰지 않으면 속도가 붙지 않고 속도가 붙지 않으면 돌파의 순간은 오지 않는다. 물론 나는 무모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조사하고 검토하고 수정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이제 남은 것은 전력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그때 플랜 B는 안전망이 아니라 촉쇄가 된다. 뒤를 돌아보게 만들고 앞으로 나아갈 힘을 조금씩 빼앗는다. 여러분도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인생에서 가장 크게 성장했던 순간은 언제였는가? 편안하고 여유롭고 안정적이던 시기였는가? 아니면 벼랑 끝에서 어떻게든 돌파해야 했던 순간이었는가? 대부분의 사람은 후자일 것이다.
인간은 궁지에 몰릴 때 잠재력이 깨어난다. 그 잠재력은 편안함 속에서는 결코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지금 가고자 하는 길이 당신 인생의 진짜 1순위라면 뒤에 남겨둔 문을 하나씩 닫아라. 문을 닫아야 앞으로 나아가는 힘이 생긴다. 그 힘은 편안함에서 나오지 않는다. 절박함에서 태어난다. 그리고 그 절박함을 가진 사람만이 인생의 큰 문을 연다. 나는 평생 수많은 사람들의 성공과 실패를 지켜보며 한 가지를 확신하게 되었다. 인생을 바꾸는 것은 단 한 번의 거대한 결단이 아니다. 작지만 의미 있는 결정을 매일 반복하는 사람이다. 사람들은 성공을 하나의 사건처럼 말한다. 그때 운이 좋았고, 그때 기회를 잡았다고. 그러나 진짜 성공은 매일의 선택이 쌓여 만들어진 결과다. 아직 준비가 부족하다고 말하고 있다면 나는 단호하게 말하고 싶다. 지금의 당신이면 이미 충분하다.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리지 마라. 움직이면서 채우고 실수하면, 고치고 틀리면 돌아오면 된다. 중요한 것은 지금 움직이는가다. 오늘 한 걸음이 내일의 방향을 정하고 그 방향이 쌓여 인생을 바꾼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남기고 싶다. 당신의 인생은 아직 쓰이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부터도 얼마든지 다시 쓸 수 있다. 중요하지 않은 것을 비우고 한 가지를 선택해 그곳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라. 그러면 길은 반드시 열린다.